안녕하세요. 문지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느끼는 방법으로 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감 중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눈과 관련이 깊은 분을 모셨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지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염증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세상에 빛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오지를 9년간 돌면서 무려 5만 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빛을 돌려준 비전케어의 김동혜 원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 22개국 순회 공연도 아니고요. 순회 진료를 마치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순회 공연은 아니고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22개국에서 무료 개안 수술을 해주는 그 비전 케어 아이 캠프라는 그런 캠프를 22개국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과 전문이시고요. 네, 저는 서울에 있는 명동의 명동 성모안과 원장이고요. 또 이제 외교부 등록된 사단법인인 국제실명구호단체 비전케어의 이사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케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이 캠프를 통해서 안과 환자를 진료하고 또 무료 개안 수술을 해주고 또 이제 현지에 있는 병원들을 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또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이제 자원봉사, 안과의사, 또 안경사, 검안사, 또 간호사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지금 9년째 지금 매년 진료를 해오고 계시고요. 네. 또 9년째 매년 1회 20회 이상 또 외국을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자주 나가시다 보면 한국에 계시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보통 이게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네. 안과 선생님들도 같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또 다른 분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뭐 한 달에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럼 매달 나가시는데 한 달에 네. 일주일 정도만 밖에 나가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보통 한 달에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매달 나가는 것도 큰일인데요. 나가시는 곳이 다 굉장히 오지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 시간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파키스탄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네. 파키스탄 처음 갈 때만 해도 뭐 하루 종일 가고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전에 있는 동남아, 서남아, 뭐 가까운 이제 중국, 몽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도 차이나 지역 또 이제 뭐 스리랑카, 네팔 이런 데도 가고 그러니까 네팔 뭐에서 파키스탄 그 정도가 한 중간 정도 거리고요. 그 네.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면 그거보다 이제 곱절로 가게 되죠. 근데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훈련이 돼서 저뿐만이 네. 아니라 저희 간사님들, 팀원들이 다 적응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김동혜 원장님 하면 이게 원래 소위 잘 나가는 안과 의사셨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제일 처음에 이런 봉사를 하게 되셨나요?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잘 나가던 안과 의사는 아니었고요. 저도 사실은 안과를 하는 것도 제가 안과가 좋아서 했던 일인데 사실 뭐 의사가 된 거는 어느 의사나 다 그렇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걸로 이제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 이 안과 환자들이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게 되면 굉장히 환자도 좋아하지만 저도 그 보람이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뭐 국내에서도 기회가 되면은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랬죠. 제가 군대 생활을 3년 동안 꽃동네라고 거기서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 뭐 수녀님들, 수사님들,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회가 되면은 좀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네. 안과 의사가 되고 개업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2001년도에 9.11 사태라는 게 났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중동 지역의 얘기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빈라덴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알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나라와 또 어떤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폭력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좀 뭐 좋은 방법으로 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국내에서 하던 안과 의료 봉사활동을 해외에 가서 하면서 뭔가 좀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들을 해보면은 뭔가 좀 평화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네. 건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현지인들을 많이 이해하게 됐고 또 우리도 뭔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뭐 좋은 결과들이 물론 이제 9년째 되고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01년에 첫 해외 봉사를 시작하신 건가요? 네, 9.11 사태 났을 때 저희가
그 회교권 지역의 그 나라들을 알면서 또 그 당시에 많은 그 봉사자들, 선교사들이 다 한국으로 철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상황이 어렵다. 또 해외 원조 같은 것들도 적다.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2002년도에 파키스탄에 가서 처음 우리가 이 무료 개안 수술 캠프를 시작했죠. 네. 처음으로 방문했던 파키스탄의 인상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지금은 이제 매스컴이나 TV에 많이 나오지만은 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또 여자들도 다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거리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뭐 그런 문화적인 충격도 있었지만은 환자들을 봤을 때에는 똑같았죠. 안 보이는 병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우리가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면은 이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보람을 또 찾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파키스탄은 지금도 매년 1년에 2번씩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처음에 해외 봉사를 간다고 했을 때 가족분들이나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줄 몰랐죠. 그래서 그쵸.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때는 호기심 반, 기대 반, 또 어떤 우리 하는 것에 대한 보람도 생각하면서 처음에 했었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일은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것들 꾸준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은 아까 파키스탄도 1년에 2번, 또 저희들은 가는 나라를 똑같은 지역에 매년 똑같이 가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2개국 나가고 1년에 20번씩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가족들도 사실은 좋게 생각은 안 하게 됐었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빠는 맨날 나가냐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들도 같이, 저희 아이들도 같이 가고 저희 집사람도 같이 가면서 함께 이제 이해하면서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가족들이 됐죠. 그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가족분들도 같이 가시니까 좀 네. 도움을 주실 거고요. 근데 가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수술이 선생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네. 저희 같은 스텝은 어떻게 꾸리셨나요? 이 캠프를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 병원의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다 같이 참여해줬죠. 그래서 네. 이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제 안과 의사들이나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참여하게 되니까 사람들도 꾸려지고 팀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니까 횟수도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처음부터 1년에 20번씩 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2번, 3번, 9번, 13번, 15번, 그러다가 이제 20차례 넘게 이렇게 된 거죠. 매달 일주일씩 외국을 나가시는데 그 네. 병원 스태프분들이 다 같이 떠나시면 한국에 있는 병원은 누가 다 지키시나요?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원 숫자를 다른 병원보다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캠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들이 2명, 검안사들이 1명, 또 우리 간사들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로테이션을 하죠. 교대로 가서 주요한 팀을 꾸리고, 그 밖에 이제 안과 의사, 또 간호사들,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다 모여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팀원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가거든요. 그 중에서 네. 이제 핵심적인 직원들이 한 5명 정도가 같이 가게 되죠. 네. 그래도 그렇게 굉장히 자주 나가시는 편인데요. 네. 그렇게 자주 나가시는 게 그만큼 그 오지에 좀 의료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시는 거겠죠? 그럼요. 가서 보면은 사실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은 병원도 너무 많고 가깝고 또 의료비도 어느 보면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근데 네.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에 가시면은 병원도 많지 않고 의사도 물론 적을 뿐더러 질적으로도 물론 안 좋고, 또 가기도 우리는 여기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차량이 있지만은 아프리카에 정말 걷지 않으면 오기 힘든 그런 지역도 많거든요. 그런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또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은 갔을 때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또 그런 환자들을 보는 보람이 한국에서 환자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갔던 선생님들도 간호사들,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아마 그런 보람들 때문에 갔던 사람이 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악지로 이어지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보람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뭔가 이렇게 오지를 생각했을 적에요. 굉장히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거 사실은 뭐 매스컴이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한국은 네. 사실 안과 의사가 3,000명이 넘거든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적은지 많은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WHO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안과 의사가 1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뭐 5천만 명에 3,000명이면은 뭐 40 얼마당 1명 꼴이잖아요. 근데 이 동남아 평균은 한 10만 명당 하나 정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100만 명에서 200만 명당 안과 의사가 하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오지로 갈수록 어려운 나라를 갈수록 대도시에 다 있고 네. 그 길만 벗어나면은 한 명도 없는 거죠.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안과 의사가 한 100여 명 있는데 아디스 아바바에 8, 90명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디스 아바바 인구가 불과 몇백만 명이 안 되는데 나머지 네. 뭐 7천 몇백만 명은 안과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얼마나 의료 환경이 열악한가 그런 걸 알 수 있죠. 네. 그렇게 열악한 곳에 가서 진료를 하시다 보면 좀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싶어서 줄을 섰을 것도 같고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막연히 공포감을 가져서 다 피하셨을 것도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환자들도 많은 건 당연한 거고 또 저희들도 그래서 있는 동안 하다 보니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제 다들 열심히 하죠. 근데 어떤 지역은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면은 수술을 환자들 해야 되는 환자들이고 하라고 해도 해준다 그래도 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의료의 이런 그 환경이나 또 치료의 기회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하면 좋아지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수술해주면 좋아집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수술하라고 해도 수술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라오스 같은데 어디 시골에 갔을 때도 한 절반 정도는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나라를 다음에 또 가고 그러면은 그 비율이 점점 줄죠. 그래서 이거 수술하면 좋아지는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갔던 날에 꼭 같은 병원에 가능하면 또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교육이 되고 또 현재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병원도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런 그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죠. 저희가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안과 환자들 다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벌써 봉사활동 9년 차세요. 이제 봉사 베테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래도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저희도 시행착오가 많았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현지 상황을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현지 뭐 아무리 어려운 나라가도 보건복지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법이라는 게 있고 또 의사 면허라는 게 있고 또 세관 통관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처음에 잘 몰라서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장비나 약품을 뺏기기도 하고 네. 허가를 못 받아서 마침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또 수술 못하게 금지도 시키고 그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WHO의 IAPB라고 이런 실명 예방하는 그런 NGO 모임이 다 등록을 해서 네. 가능하면 그 현재 의료법에 맞게 의사 면허도 임시 면허 받고 또 수술 허가도 받고 또 약품이나 장비의 통관도 하고 그래도 지금은 제대로 잘 하고 있고 또 많은 그 현지 병원들이 저희들이 파트너 병원으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시는 나라들이 또 제일 첫 국가가 파키스탄이었고요. 네. 저희와 좀 문화가 좀 다른 국가들을 많이 가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 때문에 발생한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을까요? 글쎄요,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 이제 중동 국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그 남자 환자, 여자 환자를 사실 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또 현지 네. 병원에서 현지 의사들하고 다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 문화의 차이는 사실은 한국은 그 단일 민족의 단일 언어 국가잖아요. 네. 다녀보니까 그런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여러 가지 언어를 쓰고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면은 그 많은 민족과 언어를 쓰는 나라 중에 하나로다가 그 사람들은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특이하게 보긴 하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좀 더 보는데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많은 그 민족과 나라와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네. 게 더 많죠, 사실은.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통해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말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현지에 계신 한인분들이나 또 현지 의사들하고 이렇게 통역을 두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네.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수술하는데 필요한 돈들은 뻔한 거거든요, 말들은. 그래서 눈 떠라, 감아라, 안 아프다, 뭐 좋다, 잘 됐다, 이런 것들. 제가 하다 보니까 한 20개국 말을 얼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이제 수술실이나 이런 데 오면은, 써놓고 그걸 보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언어적인 문제는 생각보다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꽤 크지 않습니다. 네. 무려 지금까지 봉사 진료로 5만 명 이상, 거의 6만 명 이상 진료를 네, 그렇죠. 하셨어요. 근데 참 의사 입장에서 환자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또 특히 기억에 남고 좀 특히 보람을 많이 준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마다 다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는 캄보디아 지난달에 갔다 왔거든요. 캄보디아에서 어린아이들 수술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린애들은 더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린애들이 많아요. 한국은 요새 애를 안 낳아서 걱정이지만은 이 동남아 아프리카 가면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인구의 절반이 네.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을 수술했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8살, 9살, 10살짜리 애들을 부분 마취로다가 보통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부분 마취를 할 수밖에 없어서 수술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보람이 크죠. 캄보디아에서 어떤 아이, 눈이 전혀 안 보이는 아이였거든요. 네. 그런데 수술해서 집에 갈 때는 혼자서, 집에 가고 웃으면서 가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또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는 또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이디오피아는 6.25 때 우리 참전 국가잖아요. 근데 네. 거기 참전 용사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지금도 300명 가까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 갈 때마다 그분들 수술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수술해 줬더니만은 너무너무 한국 사람을 자기가 만나게 될 줄도 몰랐지만은 네. 한국 의사가 수술해 줘서 고맙고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에 전쟁이 나면 다시 한번 자기가 참전하겠다. 연세가 이제 8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네. 그런 것들을 얘기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큰일 한 건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네. 고마워하시는구나. 그런 게 저희들 국위선양하고 보람이 되죠. 계시네요.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네, 작년에 저희가 국가브랜드위원회 무슨 상도 받았어요. 엊그저께도 상을 하나 받으셨다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호주에 가서 아시아 태평양 실명 예방 운동하는 공로상 그런 걸 제가 네. 받았죠. 아마 안과학회에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 안과 의사들 대표해서 제가 받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우리가 안과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좀 약간 고가라는 인식과 또 굉장히 네. 수술이 정교하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지에서 정교한 눈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안과 수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수술하려면은 마취과, 방사선과 여러 과들과 장비와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안과 네. 수술은 그런 과들의 도움이나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비만 챙겨가면.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300kg, 400kg 장비를 들고 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옛날에 네. 저도 봉사활동을 했었지만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서 제대로 뭘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비전케어에 참석하는 다른 안과 선생님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장비를 좀 더 준비하자. 그래서 지금은 300kg가 되지만은 그걸 가지고 가면은 여기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나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수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해도 기왕이면은 양질의 것을 제대로 잘 해줬을 때 보람이 더 크고 받는 네. 사람들도 좋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와서 가능하면 최고로 잘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최고로 잘해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부족한 것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비전 케어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을 오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죠. 안과 의사들이나 안과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많이 오라고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울지마 톤즈에 나온 이태석 신부님의 어떤 수당 같은 경우도 네. 신부님 만나서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먼저 가셨죠.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갈 수 있는 시간과 인력과 재정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많이 우리가 좀 최대한 갈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후원자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요새 고민하고 있죠. 네.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꿈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요. 사실은 저희 이런 비전 케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 제 가장 큰 꿈은 제가 안 가도 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병원과 의사들이 많아지는 거, 그런 게 사실은 저희 비전케어 활동의 최종 목적이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가까운 데에 있는 목적은 저희가 아프리카 지역에 아까 얘기했지만 100만 명, 200만 명의 안과 의사 한 명밖에 없는, 또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운송 방법도 없는 그런 지역에 이동병원을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네. 몇 년 전부터 눈을 떠요 아프리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병원에 안과병원 수술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싣고 병원이 없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는 그런 저희 눈을 떠요 아프리카 이동 안과병원 사업이 저희 지금 단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소망하시는 바가 꼭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안과 의료 봉사단체 비전케어를 이끌고 계신 김동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호 현장 2부에서는 그동안 아프리카와 같은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몇 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적지 않은 이분들이 방송 끝에 모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따뜻해지고 있는 봄날, 가까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계획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미 있는 봄나들이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